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필기 35문제와 실기 4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부분을 찾아서 시험에 적중할 수 있는 모의고사 8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필기 35문제 시작합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한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4번 경직성의 증가. 2번 현대사회의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적 부양만이 해결 방안이다. 2번 노년의 삶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한다. 3번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한다. 4번 노인 복지 정책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5번 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의 부담으로 증대되고 있다. 정답은 3번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한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은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 조절과 노인의 개인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3번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2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번 치매 안심센터, 4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5번 재가노인 복지시설. 정답은 2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요,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을 하고 쉼터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문 심리 상담과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또한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번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골다공증, 3번 알츠하이머병, 4번 결핵, 5번 만성 신부전. 정답은 3번 알츠하이머병. 노인성 질병으로는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파킨슨성 치매, 혈관성 치매 해가지고 상세불명의 치매까지 치매는 모두 노인성 질병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 질환과 중풍, 또 진전 이런 것도 노인성 질환입니다. 5번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번 국민건강보험증, 3번 장기요양인정서, 4번 장기요양계획서, 5번 장기요양신청서. 정답은 3번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에는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또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 또 급여의 종류와 내용, 또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은 1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
2번 서비스를 추가, 변경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재량에 맡긴다. 3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기호는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4번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기관에 보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서요.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확인합니다. 서비스를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국한해서 합니다. 또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7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말벗과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5번 동기 유발자. 8번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설명, 공지해야 하는 단계는 1번 입소 전 단계, 2번 입소 문의 단계, 3번 입소 계약 단계, 4번 생활 단계, 5번 퇴소 단계. 정답은 3번 입소 계약 단계.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9번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에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는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0번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학대 유형은 1번 정서적 학대, 2번 성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 4번 방임,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5번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하는 것으로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자물쇠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위협하고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키고 약물을 복용하게 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1번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에 부도 폐업하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번 산재를 당하면 해고될 수 있다. 3번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된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12번 요양시설에서 목욕도끼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끌어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2번 대상자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한다. 3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 4번
화를 내면서 욕실 밖으로 나간다. 5번 목욕 돕기를 중단한다. 정답은 1번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종교의 대상자에게는 더 치밀하게 대한다. 2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아도 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직업윤리의 원칙에서요.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요.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1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방문 시간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4번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린다. 5번 대상자와의 친밀간의 표시로 반말, 유아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방문 시간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윤리적 태도에서요.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또 대상자 집에 방문했을 때 안 계시면 들어가지 않고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또 대상자에게 친밀감의 표시로 반말이나 유아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5번 법적 윤리적 책무를 다한 요양보호사의 행위로 옳은 것은 1번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2번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3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4번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5번 대상자의 기록, 정보를 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기록, 정보를 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16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2번 오염이 덜 된 기저귀는 말려서 사용한다. 3번 가족이 올 때만 기저귀를 재사용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자비로 기저귀를 사서 사용한다. 5번 기저귀를 재사용할 경우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기저귀를 재사용할 경우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17번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의 감각 이상, 저린 감각과 통증, 근력 약화가 있다. 2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면 완화된다. 4번 손을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해진다. 5번 둘째 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정답은 1번 손의 감각 이상, 저린 감각과 통증, 근력 약화가 있다. 수근관 증후군은요, 밤에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또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면 악화되고요. 손을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엄지손가락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1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가 손목을 다쳤을 때 초기 치료 방법은 1번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2번 손목 부위를 돌리면서 움직여 본다. 3번 손목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아래로 내린다. 4번 손목 부위를 압박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5번 외상을 조절하고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 휴식한다. 정답은 5번 외상을 조절하고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 휴식한다. 손목을 다쳤을 때 초기 치료 방법으로요. 손목 부위에 냉찜질을 해야 되고요. 손목 부위를 고정하면 근육 경련이 감소됩니다. 또한 손목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로 올리면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고요. 손목 부위를 압박하면 통증이 좀 완화됩니다. 19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 방법은 1번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약을 미리 먹는다. 2번 2주에서 3주 기침을 할 경우에 휴식을 취한다. 3번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5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를 일광 소독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를 일광 소독한다. 결핵이 의심된 대상자를 돌볼 때요. 미리 결핵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또 2, 3주 기침을 할 경우에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 즉 일회용 장갑, 마스크 이런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은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소화 능력의 증가, 2번 짠 맛과 단맛에 민감하다.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번 소화 효소 생산의 증가.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정답은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요. 소화 능력이 감소합니다. 짠맛과 단맛이 둔감해지고요. 타액과 위액 분비도 감소합니다. 또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합니다. 21번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 현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을 차게 한다. 2번 음식물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늘린다. 3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한다. 4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의사의 처방 없이 지사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대상자가 설사를 해서 탈수 현상을 보일 때는요.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요. 음식물 섭취량은 줄여야 합니다. 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되고요. 의사의 처방 없이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2번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들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차가운 음식을 섭취한다. 2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진의 가래를 배출한다. 3번 흡연한다. 4번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면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5번 뜨거운 차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진의 가래를 배출한다. 기관지 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는요. 음식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면
자극을 증가하죠. 2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은 1번 신부전, 2번 심부전, 3번 폐결핵, 4번 동맥경화증, 5번 빈혈. 정답은 2번 심부전. 24번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으로 비타민 E를 섭취한다. 2번 수영이나 요가 운동을 한다. 3번 카페인 과다 섭취. 4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5번 호르몬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골다공증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는요, 음식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수영이나 요가보다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 과다 섭취하면 안 되고요. 호르몬 치료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5번 노화로 인해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등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은 1번 복압성 요실금, 2번 절박성 요실금, 3번 역류성 요실금, 4번 긴박성 요실금, 5번 혼합성 요실금. 정답은 1번 복압성 요실금.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를 하게 되면요,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26번 욕창이 발생할 관련 요인이 많은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2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 3번 스스로 움직이는 대상자, 4번 단기간의 와상 상태의 대상자, 5번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대상자. 정답은 5번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대상자. 또 욕창이 많이 발생할 요인이 많은 대상자는요, 피하지방이 적은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장기간 와상 상태의 대상자입니다. 또 영양 부족이거나 체중 감소가 있는 대상자도 해당됩니다. 27번 다음에서 대상포진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주로 가렵다. 2번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3번 면역력이 증강된 사람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 4번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은 아니다. 5번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정답은 2번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서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감염 질환이고요. 노인에게서 많이 발병합니다. 대상포진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균에 의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증가한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식사한다. 3번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위해 육류 위주로 한다. 4번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은 제한한다. 5번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식품을 제한한다. 정답은 4번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은 제한한다. 당뇨병 대상자는요, 식사량을 체중에 맞춰서 알맞게 열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되고요. 저콜레스테롤 식이 또 고섬유질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곡류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식품을 권장합니다. 29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줄인다. 2번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3번 실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한다. 4번 대상자에 대해 가끔씩 모르는 척 한다. 5번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요, 모임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30번 의식장애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으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1번 석양증후군, 2번 파킨슨병, 3번 우울증, 4번 선망, 5번 치매. 정답은 4번 선망. 31번 대상자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질환은 1번 반신감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운동실조증, 4번 의식장애, 5번 삼킴장애. 정답은 3번 운동실조증. 32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완화하게 한다.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책임성을 피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책임성을 피할 수 있다가 아니고 책임성을 찾을 수 있고 높입니다.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요, 또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책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보고한다. 2번 급한 상황이 아니면 천천히 보고한다. 3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한다. 4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해결한 후 보고한다. 5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대처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한다. 업무 보고를 할 때는요, 요양보호사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또 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고요.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도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4번 임종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똑바로 눕혀드린다. 2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번 대상자의 머리를 가볍게 문질러 준다. 4번 물을 마시게 도와드린다. 5번 책을 읽거나 음악을 틀어드린다. 정답은 2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가래 배액이 잘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9세 이상 성인이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2번 연명 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혈액투석은 할 수 있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4번 연명 의료를 중단을 명시하면 산소의 단순 공급도 중단한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필기 35문제를 마치고 실기 45문제를 준비해서 올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부분, 시험에 적중할 수 있는 부분을 실기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실기 45문제 시작합니다. 36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식사 자세는 1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 위치에 오도록 한다. 2번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3번 대상자를 의자 끝 부분에 걸터 앉도록 한다. 4번 의자의 높이는 대상자의 발바닥이 닿지 않도록 한다. 5번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정답은 2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요.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또 대상자는 의자 안쪽 깊숙이 앉도록 하고요. 의자의 높이는 대상자 발바닥이 지면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37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3번 식사 전에 물로 입안을 축이게 한다. 4번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한 번에 많이 드시게 한다. 5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물로 입안을 축이게 한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는요. 대화를 하면 살에 들기가 쉽습니다. 또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요.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서 여러 번 드시게 합니다. 또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침이 많이 나와서 살에 들리기가 쉽습니다.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건강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뒤로 하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5번 먹고 있는 도중에 대상자에게 질문한다. 정답은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요. 왼쪽이 건강하기 때문에 왼쪽을 밑으로 해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 베개나 쿠션은 마비된 쪽을 지지해 드려야 되고요.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하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또 질문하거나 대화에서도 안 되겠죠. 39번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비위관을 빼준다.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번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왼쪽으로 눕힌다. 4번 영양액을 뜨거운 상태로 주입한다. 5번 비위관을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경관 영양을 하는 도중에 영양액이 역류하면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히는 것이 좋고요. 영양액은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따뜻한 상태로 주입합니다. 비위관은 항상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40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면 잠시 후 다시 들인다. 2번 알약이 커서 목에 넘어가기 힘들면 쪼개서 투약한다. 3번 손을 떨거나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4번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른다. 5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도 복용한다. 정답은 3번 손을 떨거나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약을 복용하실 때 기침을 심하게 하면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알약이 커서 목에 넘어가기 힘들어도 쪼개서는 안 됩니다. 또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 반대쪽으로 따라야 되고요.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41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번 안약을 점적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3번 아랫 눈꺼풀의 내측으로 안약을 투여한다. 4번 앉아서 아래쪽을 바라보게 한다. 5번 눈꺼풀 윗부분에 거즈를 댄다. 정답은 2번 안약을 점적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안약을 투여할 때는요.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아랫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으로 안약을 투여합니다. 또 점안할 때요. 앉아서 천장 쪽을 바라보게 하고요. 눈꺼풀 아랫부분에 거즈를 대줍니다.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와준다. 2번 화장실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혼자서 가도록 한다. 3번 화장실 조명은 어둡게 해도 된다. 4번 대상자가 휠체어 사용 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5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화장실 밖에 설치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휠체어 사용 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화장실 이용을 돕기는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하게 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함께 동행합니다.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야 되고요.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은 화장실 안에 설치합니다. 43번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에 둔다. 2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3번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대상자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벨을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 5번 찬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정답은
5번 찬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항문에 끼얹을 땐 따뜻한 물로 끼얹어 줍니다. 4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침대 높이보다 이동변기 높이가 높아야 한다. 2번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변기를 차가운 상태로 놓아둔다. 4번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5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5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동변기는요 침대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요. 변기는 따뜻한 상태로 놓아둡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45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해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진다. 2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이 잘 생긴다. 3번 기저귀 비용이 발생한다. 4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욕창이 잘 생긴다. 5번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해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진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량이 줄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뺀다. 2번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3번 하복부를 눌러준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유치도뇨관을 안으로 밀어 넣어준다. 정답은 2번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47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은 1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2번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3번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다리까지 접어 내린다. 5번 방수포를 허리 밑까지 깐다. 정답은 1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침대에서 대상자 머리를 감길 때는요. 춥기 때문에 문과 창문을 닫아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또 침대 모서리에 모리가 오도록 하고요.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또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줍니다.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제로 손을 씻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3번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머리와 몸을 덮는다. 4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닦는다. 5번 회음부는 요도, 항문, 질 순서로 되어 있다. 정답은 4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닦는다. 회음부 청결 방법으로는요. 소독제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고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목욕 담요를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49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는다. 2번 노인의 귀는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3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번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같은 면을 사용한다. 5번 얼굴은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준다. 정답은
5번 얼굴은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줍니다. 세수할 때 눈곱이 있는 쪽 아니고요. 없는 쪽부터 먼저 닦습니다. 노인의 귀는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주어야 되고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지요.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대상자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 확인한다. 2번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 회음부의 순서로 닦아낸다. 3번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 5번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한다. 정답은 1번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대상자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가 아니고요. 대상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물의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 그 다음 머리, 그 다음에 건강한 팔, 왼쪽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임마법건이라는 내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그래서 임마법건 기억하십시오. 52번 침대 위에서 이동 후 대상자가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대 머리 위쪽을 올려준다. 2번 옆으로 눕히고 안정한다. 3번 똑바로 눕히고 다리 아래쪽을 올려준다. 4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번 침대에 앉혀서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4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한 번에 이동시킨다. 4번 왼쪽의 손을 위로 올린다. 5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정답은 5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힐 때는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머리도 오른쪽으로 돌려놓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은 나누어서 이동시킵니다. 또 왼쪽의 손이 아니라 눕히려는 쪽의 손,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립니다. 다음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켜서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베개를 등과 필요 부위에 받쳐줍니다. 5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막길을 갈 때 안전하게 돕는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앞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해서 똑바로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뒤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뒤로 해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번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개를 앞으로 해서 방향을 살펴야 한다. 정답은
3번 휠체어를 뒤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대상자를 휠체어 태우고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해서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또 휠체어를 뒤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합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한다. 2번 휠체어 발 받침대를 내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3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측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마비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5번 대상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앉히고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정답은 5번 대상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앉히고 다리를 들어서 침대에 눕힙니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측 무릎을 지지합니다. 또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합니다. 56번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열어 놓는다.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휠체어와 약 50에서 60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4번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에 가까운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한다. 대상자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요. 휠체어 잠금 장치는 꼭 잠가야 되고요.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놓습니다. 이동변기를 휠체어하고 한 30도에서 40도로 비스듬히 놓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다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7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1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4번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와 함께 그 다음 왼쪽 다리 5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와 함께 그 다음 오른쪽 다리. 정답은 5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와 함께 그 다음 오른쪽 다리.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옮깁니다.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 그 다음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깁니다.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할 때 보행 순서는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나 계단을 오를 때는요. 지팡이 그 다음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로 이동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조건 건강한 다리로 힘을 써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평지를 걷거나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그 다음 건강한 다리 순서입니다. 59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이동변기 2번 목욕의자 3번 성인용 보행기 4번 지팡이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정답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요, 좀 작은 복지용구는요, 구입하는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안전손잡이 이런 작은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입하거나 아니면 대여하는 거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큰 거, 그래서 욕정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이런 것들은 구입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60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에 물기가 있으면 그대로 둔다. 2번 대상자 주변에 전선, 물체, 박스 등을 그대로 둔다. 3번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4번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인다. 5번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과 고무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는다. 정답은 5번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 고무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는다. 낙상 예방할 때는요, 화장실에 물기가 있으면 무조건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주변에 뭐 전선, 물체, 여러가지 박스 이런 것은 치워줘야 되고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취침 시에는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줍니다. 61번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3번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4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5번 화재가 발생하면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5번 화재가 발생하면 창문을 열어둔다.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전열기를 꽂으면 안 되죠. 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이런 것들은 어린이나 노인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62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로 옳은 것은 1번 국이나 찌개를 많이 섭취한다. 2번 젓갈류, 장아찌, 햄, 소시지 등을 권한다. 3번 고구마, 돼지고기, 바나나 등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한다. 4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한다. 5번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을 섭취한다. 정답은 3번 고구마, 돼지고기, 바나나 등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한다. 63번 대상자의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을 택한다. 2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고 가벼운 합성 섬유를 택한다. 3번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살균 효과가 있는 햇볕에 말린다. 4번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야 적합하다. 5번 베개는 척추와 머리보다 약간 높은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야 적합하다. 대상자의 침구류는요, 이불은 가볍고 따뜻하고 보습성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고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면 섬유를 택합니다. 양모나 오리털 그런 동물성 털이 들은 이불은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64번 대상자와 외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장소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2번 병원 진료 시 대상자의 복약 상태를 간호사에게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 4번 대상자의 지나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5번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대상자 외출 동행할 때요, 요양보호사의 자동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또
병원 진료 시에는 대상자의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계획을 조정해야 되고요. 또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시설장과 상의 후에 조절해야 합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 장소를 자주 바꾼다. 2번 식사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드린다. 3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4번 텔레비전을 켜놓고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요. 식사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은 끄고 식사를 제공하고요. 졸려하거나 초조해 하시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서성거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먼 곳에 배치한다. 2번 화장실 위치를 매번 큰 소리로 알려드린다. 3번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강요한다. 4번 낮에는 기저귀를 착용한다. 5번 화장실 위치를 그림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시한다. 정답은 5번 화장실 위치를 그림을 이용해서 알기 쉽게 표시한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완강히 거부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목욕을 하면 좋은 점을 설명한다. 2번 대상자에게 억지로 목욕을 강요한다. 3번 대상자 혼자 욕조에서 목욕하게 한다. 4번 목욕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5번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할 수 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의 짐을 다른 곳에 갖다 놓는다. 2번 짐을 풀어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3번 크게 손뼉을 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4번 반복적인 행동을 무리하게 중단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정답은 3번 크게 손뼉을 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고도 계속 밥을 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방금 식사하셨다고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식사 시간을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다. 3번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 4번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5번 그릇의 크기를 큰 것으로 바꾼다. 정답은 4번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잠을 자다가 방을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가? 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다. 2번 환각 증상이 진정되도록 기다려준다. 3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물어본다. 4번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기다려보자고 한다. 5번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 정답은 5번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석양증후군으로 자주 집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2번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4번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5번 텔레비전을 끄거나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치매 대상자가 석양증후군을 앓고 있을 때는요.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면 좋습니다. 또 따뜻한 음료수가 잠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텔레비전을 켜고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72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1번 눈썹 치켜세우기, 지나친 머리 끄덕임. 2번 계속해서 손을 움직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3번 눈을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번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5번 너무 긴 침묵, 신경질적인 웃음. 정답은 4번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입니다. 73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감기 걸려요. 2번 옷을 입으면 좋아하는 간식을 드릴게요. 3번 이 옷을 제가 입을까요? 4번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5번 옷을 입지 않으시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정답은 5번 옷을 입지 않으시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나 전달법은 나의 느낌을 전하는 전달법입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1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2번 진압력 장애, 3번 언어 장애, 4번 주의력 결핍 장애, 5번 시각 장애. 정답은 1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75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2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한다. 3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4번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5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은 말로써 이해시킨다. 정답은 3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요. 여기요 저쪽이요 하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요. 또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는 이유는 깜짝 놀랄까봐 먼저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은 대상자 중심으로 설명하고요.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거나 아니면 사물은 촉각, 즉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이해시킵니다. 76번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침을 흘리거나 괄약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1번 질식, 2번 경련, 3번 간질, 4번 심근허열, 5번 저산소증. 정답은 2번 경련. 77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2번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른다. 3번 화상 부위 물집을 터뜨린다. 4번 화상 부위에 직접 수돗물을 부어준다. 5번 몸에 붙어있는 옷은 벗겨내고 찬물을 부어준다. 정답은 1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화상 부위에 간장이나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상 부위에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되고요. 화상 부위에 직접 수돗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줍니다. 78번 대상자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풀어 오를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튀어나온 뼈를 직접 맞춘다. 2번 냉찜질을 한다. 3번 온찜질을 한다. 4번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5번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정답은 2번 냉찜질을 한다. 상처를 감쌀 때는요, 멸근 거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79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을 때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1번 도움 요청, 2번 기도 유지, 3번 반응 확인, 4번 가슴 압박, 5번 인공호흡. 정답은 1번 도움 요청. 8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은 1번 양팔의 팔꿈치를 굽혀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한다. 2번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평이 되게 한다. 3번 분당 80회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번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한다. 5번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져도 된다. 정답은 4번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해야 되고요. 구조자 어깨와 대상자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보통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이 약 5cm 늘리게 압박합니다. 압박과 이완의 시간은 50대 50이 되게 하고요. 손 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필기와 실기 8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